제가 이제 그 수학 분석에 대한 표를 간략하게 한 번 더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자기 개성, 어떤 뭐 회사의 제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식으로 기회와 포착 또 위협 요소로부터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인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IT 경영학과, IT 경영학에 있어서의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예를 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수학 분석은 이 수학 분석의 제일 그 요소로서 이런 조견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땠어요? 이렇게 사선을 긋고, 여기는 내부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부 환경이고, 이건 외부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어떤 점이 틀려요? 내부 환경은 내가 조금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그런 내용을 내가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반면에, 외부 환경은 어땠어요? 어떤 정치 경제 문제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할 수가 없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opportunity라고 해서 기회로 이제 봐야 되겠죠. 기회로 해서 opportunity, 단어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opportunity.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죠. 위협 요소. 위협 요소는 뭐예요? 위협 요소가 뭐죠? 스레드 T로 하고요. 그 다음에 strength의 강점. strength. 그리고 여기는 뭐였었죠? 약점이에요. 뭐예요? 위협했죠. weakness. W 할게요. 자, 그리고서 이 전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자나 또는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부 사항을 보고자 하는 분들한테 바로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성장 전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 의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SO 전략이에요. SO 전략이라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해서 SO 전략. 이거는 뭐예요? 강점과 기회를 믹스시켜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T 전략이에요. ST 전략. 이 ST 전략은 강점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외적인 요소를 녹여내는 거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 전략을 어떤 그 희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WO 전략. 약점을 기회를 통해서 약점의 보완이에요. 약점의 보완. 약점의 보완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WT 전략이에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로 예를 든다면 회사를 M&A 시킬 수도 있어요. 펜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다 이 뚜껑도 빼버리고 본체도 빼버리고 다 이런 걸 빼버리고 다만 잉크만을 아이템으로 남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피보팅 하기 위한 그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전략도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른 곳에 M&A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 WT 전략은 최종 피봇, 그 다음에 이런 최종 피봇이나 절감, 가지치기 뭐 이런 표현으로 요 칸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강점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뭐 개인적인 강점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추진력이 좋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추진력이 좋다. 추진력이 좋고 낙천적인 사고 방식이다.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또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낙천적인 사고. 그 다음에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또 이런 거.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사교적이다. 뭐 이렇게. 회사에서 조금 이런 어떤 분들을 또 좋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그다음에 어때요? 친화력이 있다. 그다음에 또 뭐 많이 있겠죠. 뭐 건강한 체력. 이 정도로 강점을 한번 적어보고요. 거기에 반해서 약점, 내부 환경에 대한 약점은 뭘까요? 어떤 우리도 IT 경영학이 이제 공과이다 보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실력이 다른 이제 그 공과 말고 어떤 그 문과 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의 연구가 부족하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약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 다 좋은데 어떤 그 의지력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죠. 여기에는 뭐예요? 끈기가 없다. 이렇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건 뭐예요? 학과 성적이 조금 낮다.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 또 들을까요? 어떤 그 대외 활동이 부족하다. 대외 활동이랄까요? 어떤 그렇죠. 대외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기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기회.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깥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기회는 어떤가요? 자, 우리가 이제 IT 경영이다 보니까 IT 산업의 성장으로 IT 산업의 성장, 급속적인 성장이 돼 있죠. 그래서 IT 산업 성장의 성장으로 뭐가요? IT 경영이 급증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스펙보다는 어떤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보다는 직무 적합도가 요즘에는 이제 직무를 적합도가 커야 된다. 직무 적합도. 이건 뭐냐면요, 적합도를 중시. 이건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론적인 경험보다 또는 이론적인 공부에 대한 것보다 실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무 담당자들을 뽑고 또는 현장에 바로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무 적합도에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직무 적합도 중시하는 직무가 늘어나고 있다. 직무가. 그죠? 그러면 어떤 이제 학과 내에 우리 이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다. 그거 말고 창업을 할까요? 창업 동아리 육성.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정부에서 우리가 앞 시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효과를 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창조기업을 함으로 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취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1인 창조기업을 1인 기업을 전부 육성을 해서 자꾸 그 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효과를 위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 창업 동아리 육성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을 때 정부 지원 자금 속에도 1인 창조기업이나 창업 동아리라든지 이런 뭐 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 육성 여기서 우리 예산 증가 하나만 더 적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제가 그 지원 사업 중에서도 몇 가지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러한 실무 위주의 수업이 사실은 그 학교의 특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침, 실무 위주의 어떤 수업이 진행된다. 우리가, 그죠? 실무 위주의 강의가 진행. 이렇게 꽉 차게 네 가지만 한번 적어보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위협적인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연봉의 차이가 커요. 이 직군이 우리 직업군이 연봉 차가 큰 직업군이다. 연봉차가 사실 조금 큽니다. 뭐 소기업이든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겠지만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연봉차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협적인 게 있고요. 스펙이나 경험이 많은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요게 대해서 스펙이나 실무 경험자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IT 경영이다 그러면 뭐예요? 경영 지원 부서이기도 하지만 기술력과 함께 뭉쳐져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회사의 모든 일을 망라할 수 있어요. 전부
그 회사의 일들을 전부 아우러주게 일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잦은 야근 근무, 밤샘 근무가 많다. 잦은 야근과 밤샘 근무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 우리 과 전부가 앉아서 하고 또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과와 문과가 합쳐져 있는 어떤 융합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T 경영학과는 우리가 공대로 이렇게 공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경영학은 어떤 문과로 이렇게 분류가 된 반면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중력도 조금 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경영적인 문제를 같이 어우르다 보니까 집중력에서 또 앉아 있는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 관리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건강 관리가 필요한 직군이다. 자, 이렇게 그냥 저희 나름대로 여기다가 강점에다가 하나, 그렇죠, 한 5가지 되네요. 이거 이제 좀 작아져 옆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4-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적으셔서 전략을 꺼내놔야 됩니다. 자, IT 산업 성장으로 해서 IT 경영이 급증하고 있다. 추진력이 좋다. 낙천적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적으셔서, 자, 뭐 하나만 적어볼까요? 약점 보완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약점 보완, 약점을 보완하는 거다. 의지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의지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창업 동아리에, 예를 들어서 창업 동아리 가입해서 동아리 가입, 친구들과의 상호 보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창업 동아리 어차피 지금 현재 기회도 정해져 있으니까 의지력이나 이런 끈기가 없다, 학과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창업 동아리가 지금 육성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대회도 열게 해주고요. 매년마다 이제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그 지원에 대한 폭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템에 별로 창업 동아리가 어떤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창업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창업 동아리의 멘토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상호 보완적인, 예를 들어 스터디 그룹처럼 그런 창업에 대한 것도 배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학과 성적이 조금 낮다. 이런 것도 실무 위주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무 위주 강의를 수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각 그러니까 각 그 여름 학기 또 겨울 학기에 따라서 실무 위주의 강의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이제 쭉 적어보시고,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요까지 하나 더 해볼까요? 요까지 더 해보면 연구 부족이다, 뭐 연봉 차이가 큰 직업군이다. 그럼 어때요? 아니, 전과를 한번 해보자. 전과. 또는 뭐예요? 연봉차가 큰 직업군이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부전공을 하나 해보자. 부전공을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과를 해서
이런 스펙이나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나 경험, 해외 경험을 쌓는다든지 해외 경험을 쌓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거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해외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회봉사의 요 경력을 높게 펼쳐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중견기업 같은데, 대기업, 그런 데는 사회봉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비교과에 대한 활동도 좀 해보는 그런 쪽을 좀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분석을 요 정도로 이제 좀 하고요. 왜냐면 수학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그 아주 좋은 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학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눈에 내가 어떠한 것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보완을 하는 그런 분석 툴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쓰여지고 있다. 요 수학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몇 번씩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현재 만약에 회사에 몸담고 계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수학 분석을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실무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을 끝내고요. 이제 우리가 마케팅. 자, 이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경영 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마케팅에 대한 목표 규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칠판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칠판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준비,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영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성장 전략이 어떻게 나가는 것 중에 그 반 이상은 사실은 마케팅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전략과 구성 요소의 어떤 그 수립 절차는 판매 전략, 그 다음에 판매 전략은 이제 온오프라인에 시장 분석, 경쟁 상황이나 산업 추세, 목표 시장, 프로모션, 광고 마케팅 캠페인 등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와 계획 중에서 이 마케팅의 준비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더 축소를 해나가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의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의 목표. 그죠? 마케팅 목표. 이 마케팅의 목표는 어떤 요거에 대한 뭐예요? 전략 구성. 마케팅의 이 마케팅의 전략 구성 요소, 마케팅의 전략 대로 뭐예요? 판매 전략. 그죠?
판매 전략이 있는데 이 판매 전략은 뭐 어떤 거예요? 온오프라인이에요. 온오프라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SNS라든지 그다음에 매장에 대한 그 판매 전략이든지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 분석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그 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경쟁 회사, 경쟁 상황, 어떤 것을 봐야 되냐, 경쟁 상황, 또 어떤 산업 추세, 목표 시장. 산업에 대한 추세라는 건 뭐예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떠한 지금 그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한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표 시장. 목표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 자료나 여러분들의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시장을 따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점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시장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은 이제 광고 마케팅, 그죠? 광고 마케팅.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 그래서 뭐 PPL 광고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도 이제 프로모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구성 요소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판매 전략, 시장 분석, 그리고 프로모션, 그래서 광고, 마케팅, 홍보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에 대한 목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골자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와 광고, 판매 전략, 고객과의 소통, 그다음에 네트워크 등은 마케팅 계획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상의 마케팅 계획은 어떤 결과지향적이고 또 현실적이어야 되죠, 그죠? 구체화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규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조사와 광고 요거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 세 가지는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조사하고 이제 광고 같은 거, 판매 전략, 이런 판매 전략, 그다음에 고객과의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고객과의 관계, 그게 이제 어떤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고객과의 소통, 그다음에 네트워크 등은 마케팅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이라고 한번 써야 되겠네요. 마케팅 계획. 이 마케팅 계획 안에는 말씀드렸던 시장 조사와 광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시장 조사와 광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매 전략. 그다음에 판매 전략. 이게 이제 마케팅 계획과 마케팅 목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하나의 그 꼭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소통, 판매 전략, 네트워크, 고객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시켜야 되는가. 그럼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대한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서로 그 지식적인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과 유사성이 있는 또는 대체제가 있는 그런 곳에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는 판매 전략이나 고객과의 소통, 네트워크, 시장 조사. 네트워크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핵심 파트너 있죠. 핵심 파트너 같은 경우 네트워크로. 고객과의 소통은 어떤 비행 캔버스에서도 우리가 들어가 있었지만, 고객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치를 제안을 했어요.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가치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뭐 있었죠? 고객과의 소통, 릴레이션십,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잡혀져 있었죠. 그래서 어떤 그 규정을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목표는 우리 제품의 어떤 신뢰성과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그 판매 증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 규명은 우리가 이제 다 5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앞에 마지막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요것만 5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마케팅 전략의 목표는 마케팅 전략의 목표는 어떤 그 신뢰성, 고객 기반 신뢰성과 별표로 할까요? 신뢰성, 그 다음에 고객 기반의 뭐예요? 이 고객 기반을 어떻게 해야 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저거고 어떤 판매 증대, 제품의 판매 증대죠. 판매 증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판매 증대 목표에 대한 규명을 보면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이거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우리의 고객은 누구? 경쟁사는 누구냐? 경쟁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what? 우리는 무엇을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what? 무엇을 판매할까? 그 판매될 제품의 정량과 가격은 얼마인가?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제품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이 되겠죠. 여기는 뭐 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판매 가격, 제품 가격은 얼마인가? 또 세 번째로는 어디서, where. 우리의 시장은 어디 있는가? where. 우리의 시장. 시장은 어디 있는가? 아무데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시작해서 목표장에 도달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출발해서 목표 시작까지. 목표 시장은 어디인가? 목표장에 도달할 것인가? 그렇게. 네 번째는 언제 갈 것이냐? 언제? 보이나요? 혹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다시 봅니다. when. 우리 고객은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의 제품을 구입할 것이냐?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소비자는 언제, 어느 시기에
구입할 것인가. 뭐 여름 상품이면 여름에 하겠죠, 그죠? 뭐 7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또 사계절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어느 시기에 제품에 구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면밀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how죠. 어떻게. 어떻게 고객과의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온오프라인이냐, 사무실이냐, 뭐 홍보용 인쇄물이냐, 전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야죠? 고객과의 접점은 뭐냐? 고객과의 접점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온오프라인 매장, 아까 말씀드렸던 온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전시회장, 이제 전문 전시회를 출품하게 되면 전문 전시회장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전시회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접점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그 브로셔도 될 수 있죠. 브로셔도 되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카탈로그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광고 전단지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다섯 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분들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고객 기반의 구축, 판매 증대를 위한 목표 규명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할 때 그 고려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은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